사업 읽어주는 아저씨 사저씨 김태훈입니다. 심사위원이 기업 서류를 이렇게 받으면요, 재무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 기업을 봐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딱 몇 가지 숫자만 뽑아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 숫자가 뭔지 아시면 준비를 할 수 있고, 모르시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은 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심사 전에 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재무제표 전체를 다시 훑어보시면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전체를 안 봅니다. 그 재무제표에서 딱 5가지 지표만 뽑아서 봅니다. 그 5가지가 뭔지 오늘 처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한 장에 항목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수십 개입니다. 매출, 매출 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자본, 이익잉여금. 심사위원이 이 중에서 보는 건 5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잘 안 봐요. 시간이 없거든요. 어떤 5가지인지, 그리고 왜 그 5가지인지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심사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평가위원이 우리 회사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판단을 해주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에 심사해야 할 기업이 수십 개예요. 한 기업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표에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각 항목에 배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그 항목에 해당하는 숫자만 뽑아서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고 점수를 집어넣습니다. 시험이에요. 대표님이 학교 시험을 볼 때 시험 범위만 알면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모르면 전체를 이렇게 다 펼쳐놓고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죠. 정책자금 심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시험 범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합격과 탈락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험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가표에서 재무 관련 항목을 보면 크게 5가지 지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매출 성장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올랐냐, 얼마나 올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매출이 이렇게 제자리거나 혹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미 점수가 깎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요, 이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매출은 올랐는데 이익률이 떨어지면 그건 팽창이지 성장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도 여기를 똑같이 봅니다. 이 회사는 벌고 있냐, 아니면 커져만 가고 있냐. 세 번째,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세금 빼고 나서 실제로 남는 돈, 이게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그러면 대부분이 심사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세금 관점에서는 2월 결성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심사 관점에서는 그냥 빨간불이에요. 네 번째, 현금 흐름. 장부상 흑자인데 통장에 돈이 없는 회사, 이런 데가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출 채권이 밀려 있거나 재고가 과다하거나. 심사위원은 이 회사에 돈을 줬을 때 실제로 집행할 현금 여력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5번째, 인력 증가 추이. 이게 의외로 비중이 커요. 직원 수가 늘고 있으면 이 회사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읽힙니다. 줄고 있으면 사업 자체가 축소하고 있다라고 읽히고요. 단순히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고용을 만들어내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더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정책자금 목적 자체가 원래 그거니까요. 이 5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인력 증가, 그리고 가중치가 있어요. 최근 연도에 약 70%가 걸려 있습니다. 3년치를 보되 가장 최근의 숫자가 점수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지표가 다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업 스펙, 연구소 특허, 벤처 인증, 창업기업 확인, 이것도 평가표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재무지표에서 80점을 받아도 스펙 항목에서 0점이면 총점이 밀리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료기기 도소매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매출이 한 60억 수준이었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매출도 있고 이익도 나고 있고. 그런데 이 회사 스펙이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한 게 있어요. 기업 인증 구조를 잡고 인력 배치 다시 세팅하고 재무제표 관리 방향을 평가 기준에 맞게 재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숫자를 읽히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매출이어도 평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세팅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매출 190억입니다. 또 하나, 올해 초에 만난 주얼리 제조업 대표님이 있습니다. 아직 법인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오셨어요. 이분한테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매출부터 올리세요. 첫 해 목표 10억 이상. 그리고 업종 코드를 어떻게 세팅할지, 직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첫 해 어떤 인증을 갖출 것인지 설립 전에 이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1차 심사 통과한 상태예요. 위 두 회사 공통점이 뭐냐면요, 재무제표 숫자를 좋게 만든 게 아닙니다. 평가표에서 점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제가 그냥 구조를 짠 겁니다. 같은 숫자여도 이렇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같은 회사여도 스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총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지표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인력 증가, 이 중에서 방향이 안 좋은 게 있는지 3기년치를 한번 쭉 놓고 보시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나빠지고 있는 게 어디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을 못 쓰는데 알면 지금 시기에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마진이 낮은 매출이 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잖아요. 거래처 구조를 조정하거나 비용 항목을 정비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줄고 있다? 이건 의도한 구조조정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퇴사로 줄고 있다. 그러면 심사에서 감점이에요. 방향을 알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스펙 세팅. 로드맵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연구소, 특허, 벤처, 창업기업 확인, 이걸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연구소부터 먼저 설립을 하죠. 그리고 특허 하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 순으로 갑니다. 업종에 따라 뭐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순서를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갖춰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스펙들은 심사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연구소가 있으면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 창업기업 입장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요. 특허가 있으면 기술기업 가치 자체가 올라갑니다. 평가표 점수를 위해 세팅하는 건데 실제로 회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면 귀찮은 서류 작업이고, 알면 성장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편에 걸쳐서 말씀드린 걸 한번 쭉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편에서 재무제표는 기록이 아니라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편에서 매출이 올라도 구조가 없으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편에서는 세무사가 보는 것과 대표자가 봐야 할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4편에서 평가위원은 좋은 회사가 아니라 평가표에 맞는 회사를 뽑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4가지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설계도로 읽고 성장이 아닌 팽창으로 구분하고, 세금 관점이 아닌 생존 관점으로 보고, 평가표 기준에 맞게 세팅하는 것, 이걸 아는 회사와 모르는 회사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 뭐 시험에 비유하면요, 시험 범위를 아는 학생은 거기만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결국은 합격하게 되죠. 시험 범위를 모르는 학생은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자금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알면 집중할 수 있고 모르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험 범위는요, 정책 자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은행 대출 심사, 투자 유치, 기업 가치 평가, 결국 비슷한 지표를 봅니다. 매출 성장률, 이익률, 현금 흐름, 부채 구조, 팀 역량, 이 기본기를 갖추는 게 정책 자금 하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정책 자금은 그 기초 체력이 갖춰진 회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이 5가지 지표의 방향을 아십니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제자리인지, 이 방향만 제대로 아셔도 올해 뭘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중에 몇 개인지 확인하고 있었다. 매출 성장률은 봤는데 나머지는 처음 생각해봤다. 스펙 세팅 순서가 궁금하다. 그 한 줄 한 줄이 다음 영상의 방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타이밍이 따로 있는 이유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여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사저씨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